네, 저는 오늘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회장님께서 글을 써서 내라고 하셔서 뭘 써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올 3월에 등림을 한 새내기라서 아는 것도 없고 세미나면 그래도 좀 무게 있는 걸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는 게 없어서 꺼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제목 중에서 내가 민조시를 쓰게 된 동기, 그 다음에 내가 써본 민조시, 이런 항목이 있어서 요게 나한테 맞겠구나 해서 썼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글을 좀 썼는데 이걸 다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핵심만 그냥 네. 사실 제가 오늘 떡을 준비한 거는 겸사겸사 제가 처음에 떡을 하겠다고 생각한 건 여기 제 글 첫 번에 보면 9월 21일 내일이 제가 민조씨를 만난 지 1년이 되는 첫 돌을 맞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돌이니까 여기 쓴 것처럼 괸새질을 하든지 돌상을 차리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떡이라도 올려놓고 자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는데 세미나에서 다 같이 떡을 먹으면서 잔치니까 이건 같이 먹으면 즐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마침 우리 민조시학 책이 나왔으니까 같이 축제를 즐기자라는 의미로 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21일 날 그 민조시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첫 단추가 우연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그 이유는 작년 9월 21일 날 한국문인협회에서 동유럽으로 문인들 여행을 갔어요. 해외 심포지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남편이 문인협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공항에서 이 명찰을 다 하나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에다 걸고 다니라고 이름표니까 이제 길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달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제 이름이 조수경 이렇게 굵게 써 있어서 내 명찰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고 갔는데 동유럽 도착해서 첫 번 식당에서 회원들이 같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민조시군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조수경인데 조만 들려가지고 아니요 저는 조수경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명찰에 민조시라고 써 있대요. 그래서 민조시를 쓰시는군요 그러셔서 제가 봤더니 굵은 제 이름 위에 분과가 민조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제가 민조시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 문인협회 완전히 문외한으로 들어온 이방인인데 이게 민조시를 내가 모르니까 다 문인 선생님들 앞에서 나는 무식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또 누구한테 물어볼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명찰을 매달고 다녔어요 여행 내내.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는 아무 문인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남편 따라서 온 그냥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되게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무식함,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난감함. 근데다 여러분들이 저를 딱 집중해서 쳐다보시잖아요. 그래서 참 난처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날 이후 아무도 제 명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명찰을 어쨌든 나를 지켜주는 거니까 매달고 여행을 이제 일행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좀 서먹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근데 저만 배우자로 쫓아간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배우자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제 점점점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거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저희 저녁 테이블에 김은중 회장님하고 우연히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김은중 회장님은 민조시 협회 분과 회장님으로 딱 명찰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사실은 저는 민조시라는 거를 모르는데 명찰을 잘못 받았다. 그런데 민조시가 뭘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물어보지를 못했던 거를 거의 여행 마지막 전전날인가 전날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김은중 선생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는 중이니까 저한테 간단하게 3, 4, 5, 6의 율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 민족의 시다. 그러시면서 많은 우리나라 전통 가락들이 3, 4, 5, 6조로 되어 있는 게 많다. 그러시면서 아리랑 아라리오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한번 써보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통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진짜 꽂힌 거죠. 제가 전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근데다가 3, 4, 5, 6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를 썼어요. 3, 4, 5, 6을. 그렇게 하고 여행자 단톡방에다가 그 원로 선생님들 계시는 방에 용감하게 그거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 명찰을 받은 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과 이런 걸로 민조시라는 거를 써봤다. 그런데 애교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몇 선생님께서 하트도 올려주시고 엄지도 올려주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민조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도전을 해봤어요. 그리고 몇 번 쓰지 않고 그리고 나서 월간문학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단이 됐다고 뽑혔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전화를 받고 왜요? 제가요? 그러면서 첫 번에 좋아서 제가 수락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뽑히면 민폐가 될 수도 있겠고 저는 민조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런 그 신인상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어깨가 무겁고 그 심장이 확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 그래서 바로 수락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썼던 그 시가 최초의 그러니까 처녀작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1년 만에 다듬어서 여기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진짜 3, 4, 5, 6 글자만 맞춰서 썼는데 조금 다듬어서 줄였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묵향이 가득하니 족제비 날고 난초 피어난다. 은술잔 달빛 윤슬 본물이 되어 화폭을 채우고 유정한 번님네들 결물이 되어 온 밤을 비춘다. 제목은 문인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처음 했을 때는 이거를 사연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줄이고 압축을 했는데 맥락은 같아요.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제 어릴 때의 기억이에요. 저는 외갓집에서 어렸을 때 많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외갓집 사랑채는 언제나 먹과 벼루의 향기로 가득했다. 사랑채에 들때면 몸과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신은 더없이 맑아졌다.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시는 날이면 부엌은 부산했고 할머니는 앞마당에 화로와 번철을 내다 놓고 빈대떡을 부치셨다. 어린 나는 은주전자에 약주를 담아 수시로 사랑채로 날랐고 방 안의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설렜던 기억이 생생하다. 진지상을 물리고 난 후 방 한켠에는 간단한 주안상이 마련되고 할아버지들의 놀이가 시작되었다. 방 한가운데 화선지를 펼쳐놓고 벼루에 물을 부어 먹을 간 후에 서진으로 화선지를 누르면 준비는 끝이 났다. 한 분씩 돌아가며 약주를 기울이고 술 한 잔에 난초 한 줄기, 또 한 잔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술렁이는 공기와 함성, 그리고 웃음 속에 밤하늘 별들이 소록소록 내렸다. 실을 읊어 화폭에 옮기고 붉은 인주를 묻혀 낙관을 꾹 찍으면 그날의 할아버지들의 놀이는 막을 내렸다. 유정한 번님들은 오늘도 밤하늘에 별무리로 피어난다. 네.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 사랑채의 방이 너무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민조시라는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전통이야. 그리고 이 글은 좋은 민조시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의 그 뿌리에 대한 감사함과 저의 추억 그리고 할아버지를 그리는 저의 기록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첫 돌을 맞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선배님들께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